한 가지만 집중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나는 농사도 짓고 송전탑 일에도 정치에도 디자인에도 청년 모임도 독서 모임도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잘하고 싶다. 항상 사람들은 한 개만 집중하라고 한다. 한 가지를 집중해서 몰두하고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되라고. 적당히 농사 지으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 가지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성장하고 싶은데 진짜 농부가 되려면 농부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런 무거운 무게로 농부가 되고 싶지 않다. 하루에 농사일을 4시간만 하는 농부라는 내 목표를 무너뜨리기 싫다. 안녕하세요. 곰PD 수첩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밀양의 농부 곽빛나님의 책 빛나는 농사의 한 대목입니다. 지금 저는 빛나님을 만나기 위해 밀양에 와 있습니다. 자, 지금 옆에 빛나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빛나님. 네, 안녕하세요. 곽빛나라고 합니다. 저는 밀양에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곽빛나라고 합니다. 내가 혼자 농사 짓는다는 말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여자 혼자 농사를 어떻게 짓냐는 말이다. 사실 농사일 대부분은 여성이 하는데 괄호 농촌에 가면 아버님들보다 어머님들의 일이 더 많고 더 힘들다. 괄호 닫고 이상하게 세상은 여자 혼자라는 말을 많이 한다. 기계도 좋아지고 힘들리는 일은 대부분 돈 주면 다 해주는 세상에 여자 혼자 농사 짓는 게 무엇가 힘들단 말인가. 실제로 농촌에는 여자 혼자 하는 일이 더 많은데 여성 농촌 인구보다 실제로 여성 농부로 등록된 사람은 적다. 여성 농부로 등록된 사람이 더 많아져서 여자 혼자 농사라니 라는 이야기를 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안 힘드세요? 사실 시선들을 제외하면 사람은 혼자 하는 일은 보통 다 어렵지 않나요? 예를 들면 농사일도 남성 혼자 짓는 거는 힘들어요. 저도 제가 힘이 들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겠다 싶어서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한 번도 제가 여자라서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더 씌우려고 해요. 내가 힘들어하면 여자라서 힘든 거라고 진단 내리려고 하는 시선들이 힘들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혼자 하는 거는 다 힘든데 남자가 농사 지면서 힘들어하면은 남자 혼자 하니까 힘들지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데 네. 그죠? 서두에 좀 길게 읽어드린 대목에 송전탑 활동도 잘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실제로 곽빛나님은 오랫동안 그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투쟁 그 대책위에서 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반대투쟁을 해오신 분이기도 해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빛나님이 대책위를 하는 활동가로서 농부가 될 거라고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빛나님이 농부가 되기로 마음먹은 게 송전탑 반대 운동을 한 어떤 그게 계기가 되거나 그런 관계가 있어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농부가 되려고 하셨던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항상 동화책 작가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사실은 농사 짓는 것이 어쩌면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체르노빌이 터지면서 체르노빌이 터진 게 아니죠. 컷해주세요. 2011년도 3월 11일에 후쿠시마가 이제 대폭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살 수 없구나.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농사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어요. 근데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하면서 진짜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는 내가 너무 전기를 많이 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밀양 송전탑 싸움 할 때 큰 화두이기도 했는데 송전탑이 있는 이유는
핵발전소를 나오는 전기를 옮기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너무 많이 쓰려고 하는 욕망들이 결국 송전탑을 짓게 만드는구나. 그러면 나는 전기를 좀 적게 쓰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 운동을 하는데 좋은 전기 시스템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나도 적게 쓰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근데 전기를 가장 적게 쓰는 직업이 뭘까라고 고민했더니 농사 짓는 거더라고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나이가 뭐 40, 50,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노년에 그때쯤 농사 지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니 지금 당장 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송전탑 싸움이 가져준 결과이기도 하죠. 근데 그 전에 농사 짓고 싶다는 생각은 어렴풋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빛나님네 집에 밀양에 지금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시원해요. 선풍기 하나 없고 에어컨도 켜지도 않고 창문만 열어놨는데도 굉장히 집이 쾌적하고 시원한데 듣기로는 빛나님 한여름에 전기값이 얼마 나온다고요? 한여름까지는 아니고요. 6월 동안 쓴 전기요금이 790원 나왔어요. 세상에 전기값이 790원. 저도 원룸에서 살지만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빛나님은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그 농사에 대한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나 즐거움이나 에피소드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어서 읽는 재미를 주는데요. 그 유기농 농사를 지을 때 고충도 이 책에 여러 군데 나와 있잖아요. 일일이 풀을 손으로 뽑는 얘기이며 뭐 달팽이를 잡는 얘기며 특히 두더지 얘기가 가장 흥미로운데요. 그 두더지를 빛나님은 두더지를 죽이는 방법 말고 내쫓는 두더지를 밭에서 내쫓는 여러 방법 이 여기 쫙 나와 있어요. 바람개비를 돌려가지고 땅을 진동시키고 뭐 고추막대를 200개를 꽂아갖고 두더지가 기어다닐 땅이 없게 만들고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은데 이 방법 다 실패하셨다고 책에서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두더지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하셨는데 요즘도 두더지 때문에 어떻게 많이 괴로우세요? 요즘도 두더지가 많아요. 많은데 작물이 조금 변하기도 했고 예전에는 당근이나 이제 뿌리 식물들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감자나 이런 걸 땅에 다니는 친구니까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잎 위주로 파나 뭐 브로콜리나 뭐 이런 친구들로 농사를 좀 바꾸기도 했지만 그래도 피해는 있어요. 어린데 지나가면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피해를 많이 입긴 하는데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 내가 100개를 심으면 100개를 다 수확하는 게 제대로 된 농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100개 중에서 50개만 돼도 잘했네 하는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개를 다 수확하려고 하는 건 그냥 내 욕심일 뿐이다. 네. 그러면 결국 두더지 잡는 방법은 아주 의외의 방법으로 터득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걸로. 네. 그러니까 두더지를 허용하는 걸로 너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자. 뭐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두더지가 활동하는 시간대. 새벽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쯤인데요. 내가 이 친구들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두더지를 좀 쫓아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을 때는 여기서 그 말하는 이 친구들이란 거는 작물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네. 작물 친구들이 안정하는 시기가 필요할 때는 두더지들이 좀 많이 이제 주로 활동하는 시기에 가서 밭을 이제 걸어 다니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책에 보면은 막 뭐 두더지들아 내가 왔다 이렇게 소리도 치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도 하고 어쨌든 자주 가고 그 친구들이 두더지 친구들이 가장 많을 때 가서 내가 여기에 있으니 너네 다른 데 가를 알려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밭을 걸어 다니기만 해도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듣고 두더지가
오지 네. 않는군요. 네. 미소를 띠면서 읽거나 무릎을 탁 치거나 아니면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은데요. 가장 크게 와닿는 거는 곽빛나 농부님의 생명 존중의 마음. 아까 빛나님이 그 작물 친구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물들을 친구처럼 대하는 게 어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몸에 자연스럽게 배인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이런 대목도 있죠. 너무 빽빽하게 자라는 걸 보면 너무 좁게 심어져서 미안하다 얘들아 뭐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농사는 사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농사는 돈벌이의 어려움도 책에서 여러 군데 토로하셨는데 지금 뭐 두더지한테 반 주고 나 반 먹고 그렇게 식물 동물 사정 다 봐주다가 혹시 빛나님 살림이 너무 어려워진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시나요? 돈을 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도 알파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알바일 때도 있고 정부 공보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저는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가치에 어긋나는 것을 먹고 사는 문제 혹은 그 먹고 사는 게 내가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면 이게 가치를 반하고 살기 때문에 계속 세상이 이기적이고 혹은 경쟁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에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 사람이 아니더라도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걸 계속 죽이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사로 버는 걸로 먹고 살면 알바를 좀 더 하고, 알바를 했는데도 더 못 먹고 살면 내가 먹는 걸 줄이던 내가 소비하는 걸 줄이는 삶이 내 가치에 맞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당근 심어놓은 넓이가 너무 넓다고 뭐 혹자는 지나가면서 우리 집보다 더 넓다면서 당근 사는 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덜 가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 비교해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농약 혹은 뭐 부자재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내가 살 때 예를 들면 비닐이 싸잖아요. 그 종이팩보다 비닐이 싸니까 비닐을 사는데 실제로 우리 지구상 혹은 사람을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비닐이 나중에 절대로 썩지 않고 그리고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싼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농산물로 많은 이익을 못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가 농사에 투여한 비용을 대비로 하면 저는 엄청 대박 친 거죠. 병도 잘 안 오고 병충해도 강하고. 네, 병충해도 강한 게 고추를 한 개, 두 개 모종을 심잖아요. 널찍하게. 그 친구들 병 안 와요. 아무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근데 100주, 200주 고추만 먹고 그 농사로 살려면 고추를 굉장히 많이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을 만큼만 심어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이 조금 오기도 전에 계속 약을 쳐요. 그런 게 사실 농업뿐만 아니라 전반에 다 걸쳐서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 어쨌든 제대로 지불하고 사는 것, 정직한 게 아니죠. 네네. 제대로 된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멀리 내다보고 사시는 거, 당장 내 앞이 이익이 아니라 내가 미치지 않는 시간과 공간까지도 같이 고려하면서 사시는 삶의 태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선크림도 안 쓰신다고? 그게 선크림이 해초를 죽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땡볕에서 일하는 게 주로 밭일인데 선크림이 너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동안이 어쨌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 동안 어려 보이는 어려 얼굴. 보이는 얼굴. 그게 미덕이고
그게 당연한 거고, 고운 손, 하얀 피부, 상처 없는 것들, 그게 언제부터 미의 기준이고 그게 좋은 것이 됐을까? 저는 주근깨가 되게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많았어요. 그게 항상 크면 수술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어요. 근데 왜 그럴까?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기미가 있을 수도 있고 주근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왜 다 한결같이 하얀 피부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내가 예쁜 피부를 가지고 사는 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또 제 가치에 대한 삶인 거죠. 빛나님 가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함께하는 가치도 빛나님의 삶의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밀양에서 청년 모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청년 모임은 제가 농사 짓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늘 어르신들만 만나는 거예요. 제가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어쨌든 제 또래가 없고, 제가 사회 운동을 할 때도 또래를 많이 못 만났어요. 지역 안에서. 근데 그때마다 항상 왜 내 또래가 없지? 왜 내 또래들은 왜 이런 데 관심이 없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난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래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하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야겠다 해서 지역 안에서 열심히 찾은 결과가 이제 청년 모임을 하게 된 거고, 저희 보통 주로 책 읽어요. 책 읽는 모임 이름이 뭐더라? 수북이에요. 수북이. 왜 수북이에요? 책 읽으면 지식이 수북수북 쌓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수요일에 책을 읽어요. 오늘 수요일인데 곧 오늘 또 친구들 만나러 가요. 아, 오늘이 또 수북하는 날이군요. 네. 네네네. 네. 책을 읽기 전에는 각자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 같은 또래이지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서로가 원하는 바, 관심사가 혹은 가치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접점을 어떻게 좀 줄여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그러면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 같은 경험이 공유되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거나 비슷해지는 지점을 만나지 않을까 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목공도 한때 하셨죠? 맞아요. 그냥 저희가 책만 읽는 건 아니고요. 책 읽었는데 그 책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같이 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미술관에도 가고, 책을 읽고 목공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함께 전시도 열고, 발표도 하고. 네, 그러니까 빛나님은 농사꾼인데 농사 짓는 거 말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앞에 좀 길더라도 인용한 제일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농사꾼이 농사만 파고져서 전문가가 돼야지라는 어른들의 말에 이건 아니다. 나는 농사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 농사를 지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싶다고 쓰신 부분이 굉장히 좋은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용을 해드렸어요. 좀 무거운 얘기 그동안 했는데요. 이제는 좀 무거운 얘기였어요? 아니었나요? 그러면 가벼운 얘기였다 생각했는데. 네, 진짜 남이 들을 때는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무겁게 듣는데 막상 본인은 이게 자기의 늘 일상이니까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이런 차이도 지금 방금 느꼈어요. 지금 얘기보다 훨씬 더 작고 가벼운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빛나님 책은 농부일기로는 좀 신선하게 패션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빛나님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리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막 그냥 얼굴 타든 말든 뭐 주근깨 있든 말든 막 하고 다닐 것 같잖아요. 그냥 뭐 손은 뭐 흙투성이고 막 늘 씻지도 않고 자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빛나님 나이도 되게 젊고요. 그래서 그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흙 속에서 살다시피 하는 농사꾼 빛나님한테 패션이란?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 네. 농사 지으면서 아름답기란 되게 어렵지만 미학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삶에서. 아름다움도 중요하다. 네, 제 삶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나같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절별로 어떤 의상을 입는지, 어떤 것이 좋은지, 편하면서도 실용적이지만 깔끔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네. 그 책을 보시면 여러분 그 일러스트가 또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부 다 빛나님이 직접 그리신 일러스트예요. 그림도 얼마나 정감 있게 잘 그리는지.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패션, 자기 모습을 그린 게 있거든요. 밀짚 모자랑 반바지에 레깅스.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몸빼도 입으시죠. 근데 밀짚 모자 하나를 선택해도 실용성과 모양을 둘 다 보시는 그런 패션에 대한 그림을 보고서 빛나님이 얼마나 밭의 멋쟁이인지 상상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출근할 때 뭐 입고 가지처럼 저도 밭을 갈 때 오늘은 뭐 입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표지가 보통 책 표지를 코팅을 하는데 이거 혹시 코팅을 안 한 것 같다, 이 책은. 그렇게 맞나요? 하셨나요? 네, 안 했어요. 그죠? 안 했죠? 네, 그리고 뭐 불필요한 종이는 화학적 처리는 최대한 안 하는 것으로. 네네. 물론 시간이 가면 아무래도 인쇄가 닳겠지만 코팅을 안 해도 전혀 책의 폼새나 책의 품격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를. 감사합니다. 네. 자, 이쯤에서 이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젊디 젊은 딸이 농사를 지으며 앞으로 한평생 살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반대를 안 하셨나요? 엄청 반대하셨죠. 왜냐면 두 분이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농사로 얼마나 먹고 살 수 없는지와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환경운동가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보다 더 실망하셨어요. 차라리 네. 데모를 해라. 그 월급이 나오지 않느냐. 어쨌든 지금도 밭에는 한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오세요. 어머님도? 네. 망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라고 늘 생각하시는데. 할 얘기 많은데 아쉽게도 이제 작별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친다. 나는 사실 비가 싫다. 눅눅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비 온 뒤에 개구리 냄새가 나는 것도 싫고 지겹지 않은지 매번 잃어버리는 우산을 챙겨야 하는 것도 싫기 때문이다. 근데 농사 지으면서 비 내리는 게 감사하고 기분이 좋다. 지하수에 물도 차곡차곡 차오르고 강에도 댐에도 물이 가득가득 찼으면 좋겠다. 올 한 해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가 더 많이 자주 내려야 한다. 빗소리가 우울하던 20대는 갔다. 빗소리를 들으면 우리 밭에도 다른 사람 논에도 그리고 나무도 반가워 허겁지겁 목을 축이는 상상을 한다. 게다가 하우스를 때리는 빗소리에 눅눅한 흙을 만지며 풀을 매면 잘도 뽑힌다.